강철문입니다. 현재 부천 쿠팡 물류센터 사태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계 자본이 뒤에 있는 쿠팡이 보여주는 행동에 한국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쿠팡은 대표의 국적은 미국인이고 일본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쿠팡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LLC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팡 LLC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분의 65%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25%의 지분을 가졌습니다. 즉 해외 자본이 9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때 일본 불매운동 명단에 쿠팡이 올라가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던 기업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5월 25일 확진자가 3명이 나오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5월 28일까지 관계된 확진자가 97명까지 늘어나면서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빨리 사과문을 올리지 않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쿠팡처럼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컬리는 28일 확진자가 발생하자 바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마켓컬리는 안내문과 공지사항에 상세한 사과문을 올린 반면 쿠팡은 25일 부천 물류센터 폐쇄 이후 3일이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이 돼서야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이 사과문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쿠팡은 공지사항에서 택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다고 보고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했으며 고객들이 받는 상품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쿠팡 덕분에 견딘다, 힘내라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며 한 분 한 분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등 사과문에는 불필요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물건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먼저 나온 셈입니다. 쿠팡의 주장과는 다르게 정부에서는 물류창고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물류센터 작업장, 휴게실, 라커룸, 엘리베이터 등에서 67개의 검체를 채취해 조사했다며 2층 작업장에 있는 안전모, 2층 작업 스테이션에 있는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등 사무용품에서 양성이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런 작업 환경에 감염자의 침방울이 묻어있다, 손 접촉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됐을 거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쿠팡 사건은 예견된 일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바로 쿠팡의 롤 모델인 미국 아마존에서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확진자가 급증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지난 3월 19일 물류창고 직원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아마존 측이 감염자 수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존 물류창고와 관련 숨진 사람은 총 8명이며 미국 내 175개 물류창고에서 최소 9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내 물류창고 감염자 증가는 임시 인력 증가 시기와 겹쳐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물류센터 공간에 노동 인력이 급격히 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쿠팡 역시 온라인 배송 급증으로 인력이 부족해 일용직 근로자 비율을 높인 이후 첫 물류센터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쿠팡도 결국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쿠팡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현재 사태로 인한 집콕 시대에 많은 고객들의 피로를 충족시키는 등 큰 역할을 했던 쿠팡의 입지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위태로워졌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이번 한국 정부의 대처에 칭찬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쿠팡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철문이었습니다.